계획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농기계 임대은행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1억 6천원이지만 한 후년 되면 3, 4억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지금 하여튼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면서 지금 이항기 운전해 줄 사람, 트랙터 운전해 줄 사람, 경운기 운전해 줄 사람까지 요청할 정도로 어려운 농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양구군에서 잘 추진되는 사업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확충기반 구축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통장비 지원으로 차량 같은 것들도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또 쌀까지 이제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면은 제가 또 2015년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니까 총 올해는 한 2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거의 한 70% 이상이 쌀 소득 보전금 직불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기타 사업에 좀 투입되고 있는데 2015년도 지원 계획을 보니까 여기 벼 육묘장 지분 교체 및 보수 사업 요 한 가지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존에도 이제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그리고 또 각종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들은 바에 의해서 지난번에 또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쌀 포장재 지원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내년도 지원 사업 계획이 없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벼농사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단위 면적당의 소득이 적다 보니까 농가에서 관심을 덜 두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어떤 벼농사는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먹거리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벼 육묘장 보수 사업의 8개 사업에 대해서 한 22억 정도의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재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토마토, 쌈배추, 시래기, 고추 이런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친환경 쌀이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포장재 지원을 지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5대미 이제 브랜드가 지금 포장재가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각 장목마다 조금씩 좀 상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실제적으로 진짜 포장재가 나가면 양구에서 여러 포장재가 났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을 좀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원하고 또 이제 포장재를 기존 포장재하고 어떤 동일한 디자인으로 간다면은 그건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각종 마을 정미소나 친환경 쌀 정미소 이런 곳들을 방문해 본 결과 통일안을 거기도 요구하고 있고 마을별로 생산되는 좀 틀리긴 하지만 장목이 틀리긴 하지만 포장재는 어느 정도 통일화해서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서라도 할 수 있다고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련 단체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좀 접촉해서 그런 통일한 디자인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또 쌀 포장재 지원도 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쌀 생산위에서 배수 시설이 지금 수로관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산하기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가에 그런 벼농사를 짓는데 관수 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노후 수로관이라든가 이런 거 교체돼서 그런 거 정비하는 것도 좀 관련 기관하고 잘 협조해서 벼 재배나 벼농사에 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내수면 어족 자원 뭐 증식 및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뭐 노력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그 두 개 어업 하시는 그 선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그 어부 한 가정당 소득이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로 확인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그 내수면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지금 그 소양호에는 진목 그 내수면계, 그 파라오에는 그 용호 내수면계가 있고 42명 정도가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 그 강우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그 별로 그 소득을 올린 거는 없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어가별로 소득 조사를 해놓은 거는 저한테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물도 뭐 차야 장마도 좀 짓고 고기가 좀 올라와야 저 하류 지역에서 올라와야 이게 좀 어업도 되고 고기도 잡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소득도 없는 마당에 또 여름 되면은 또 이런 불법 그 어구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업계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감시초소 같은 거를 좀 만들어주면 한 2개소 정도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교대로 해서 좀 그런 불법으로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주요 고기 같은 주요 고기를 잡아서 가는 그런 어업을 하는 사람, 불법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감시도 할 수 있게 어족 보호 차원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는데 감시초소 같은 거를 좀 지원해주는 사업은 여기 없던데 그런 거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특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소양강 쪽에 불법업이 좀 많이 좀 성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불법업 단속 차량 한 대하고 불법업 보트, 단속 보트를 한 대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이제 일단은 차량만 구입을 하고 그 단속 보트는 그 전문 인력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도에서 아마 인력을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선박직 공무원을.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선박직 공무원이 확보되는 대로 선박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불법업 단속에 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어업계에서 불법 업 감시를 위한 감시초소 얘기를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가능하면은 내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돼서 지금 아주 소득이 극히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예 밖에도 가서 일터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해서 잘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가 되고 그분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어족자원 보호라도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한 해 대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가지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쪽하고 26쪽 관련입니다. 24쪽 하단에 5번 악취 측정기 구입을 하셔서 악취 측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 결과 그러니까 측정의 도수가 얼마 나오고 또 과다했을 때 하고 26쪽 상단에 보면 첨단 양동 경영 선진화를 지원했댔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건지 모돈이라고 지원했으니까 누구에게 지원을 하신 건지 간단하게 답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 측정기는 이제 저희가 양돈단지에 악취가 많이 나서 이제 매번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연 어느 때 악취가 많이 나고
어떤 기상 여건 하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이런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8월 달에 이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악취 측정기 자료를 이제 갖고 와서 저기 분석을 하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분석한 자료로는 1ppm 정도. 그러니까 냄새를 느끼긴 느끼는데 어떤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제 어떤 비가 온다든지 어떤 이런 날에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양돈 단지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날에 아마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이걸 설치했고 금년에는 또 다행히 기상 여건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상 여건이 형성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금년 기준치를 보면은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계속 활용을 해서 저희가 악취가 많은 날은 어떤 기상 여건이고 또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지 분석해서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측정한 거로는 뭐 기준치를 넘진 않았다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첨단 양돈 지원하신 거는 예,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전업농가 이상의 양돈 농가의 모돈하고 우수 정액하고 공급을 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보다는 모돈 갱신이 한 40두 정도가 늘었는데 이건 추가 이제 도비가 확보돼서 추가로 한 사업입니다. 공급 농가는 한전리의 송재용 농가하고 그다음에 돈돈영농조합의 돈돈영농조합하고 두 군데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악취는 기준치 이상이 안 나오고 동네에서는 여름에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고 저녁에 일하다 들어와서 악취 때문에 심지어는 양구 아파트까지 바람이 불 때 냄새가 넘어와서 참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군의 철원군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에 가보면은 축정 과가 있을 정도로 축산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소를 많이 하나요? 아니면 돼지도 많이 하나요? 저희가 다른 인근 지역에 비해서 돼지 사육두 수는 약간 적은 편입니다. 적죠. 예, 철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규모고 인근 화천만 보더라도 저희보다 좀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악취에 대한 민원이 없나요? 주택 인근에 양돈 단지가 없나요? 어때요? 다른 군 실정은?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도 이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축사가 있는 마을은 어느 마을이나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 다른 동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거기는 우리처럼 어떤 양돈 단지라면 축산 단지가 그렇게 이제 마을에 근접해 있지는 않죠. 좀 드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창리 양돈 단지보다는 경축화 비료라 그러나요? 액비 처리하는 데서 냄새가 더 난다 그러는데 어디서 양쪽에서 다 나는 거나요? 아니면은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경축화 자원센터에서 어떤 비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분을 첨가합니다. 개분을 첨가하는데 이제 냄새가 더 나죠. 개분이 이제 조금 마른 건조한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냄새가 악취가 좀 덜 나고 좀 개분이 바로 그냥 양계장에서 수거를 할 경우는 좀 악취가 좀 더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농협과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마을하고 어떤 지금 농협하고 어떤 악취에 대해서 이제 경축자원화센터 운영에 따른 악취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된다면은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지난번에 생태산림과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전나무인가 그거를 전나무 맞나요? 그거를 양돈단지의 어떤 악취 방지를 위해서 식재를 하였다 그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서로 협력된 사항이신지. 저희가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어떤 그 좀 키가 큰 수종의 나무를 심어서 어떤 그 바람으로 인한 그 악취를 좀 줄여보자 해갖고서는 아마 그 시행된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액션이었다고 본연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농업지원과에서 양돈단지가 이제 지쳐가지고 별로 민원 제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고 양구에 바람이 불 때 저녁 무렵에 이렇게 냄새 몰려올 때는 크게 생각해 보면 행복도시 1위인 양구에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그런 자연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올해 양돈단지 악취를 위해서 노력하신 실적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악취 저감제를 이제 올해는 좀 충분하게 이제 공급을 해드렸고요. 또 이제 저희가 자체에서 지금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도 악취 저감제용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깔집제라든지 어떤 악취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악취에 대한 민원은 당분간은 아마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악취를 좀 덜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꾸준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까요? 그걸 국비라든가. 제가 알기는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쪽에 농가 측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아무래도 크나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서 수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게 남면 지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고질적인 민원이고, 이제 여름철에 그쪽으로 차를 지나다닐 땐 차창을 열을 수 없다라는 거는 과장님께서 더욱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으셔서 최우선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시설 현대화라고 봅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 어느 때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한우기 때문에 냄새가 좀 덜하지만 시설이 잘 돼 있고 면적에 의한 두수를 정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정말 우사 옆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여름에 아무렇지도 않은 진짜 쾌적한데 시설이 좀 이렇게 자동화 물로 빠져나가게 안 돼 있고 옛날식으로 우사가 돼 있으면서 좁은 공간에 많이 키우는 그런 농가에는 지나갈 때 냄새가 나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양돈 농가는 이렇게 비교를 못 해봤는데 일단은 그런 지원책을 좀 찾아서 일단 시설이 현대화를 갈 수 있고 본의원이 생태과 보고할 때 상당히 많은 거를 느꼈는데 직접적인 그런 제거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간접적인 나무를 많이 식재한다든가 냄새를 어떻게 저감시킨다든가 또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키 높은 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게 좀 공기가 높이 올라가서 악취가 올라가게 한다든가 그것도 공무원께서 노력해 주시는 그런 그게 보여서 조금 속상한 마음이 좀 덜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업무에도 좀 바쁘시겠지만 진정으로 담당자들이 그 동네에서 산다라고 하면 그렇게는 지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인 해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농가하고 지금 피해를 보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 마을하고 또 이제 관련이 되는 농협하고 저희가 한번 모여서
효과적인 한번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기대해 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농업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안대책 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안대책 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려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축산업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기소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들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들레 알레리에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민들레 알레리에스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현황 및 추진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민들레 RIC 사업단은 민들레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고 저희 부서가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경제관광. 이건 민들레는 일부고, 하여간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답을 못 해주시나요? 예, 그거는 저희 부서하고는 이게 내용이 많이 틀리고 저희가 관련되지 않으니까 저희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저는 또 민들레 사업이 또 이것도 이게 채소고 이래서 또 저는 또 현안대책 단장님께서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질의에 답하지 못하셔서 제가 질의를 못 드리게 되겠나? 그거는 대충 아시는 대로 좀 이렇게 답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방향으로만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알기는 민들레 RIC 사업이라고 해서 경제관광과하고 그쪽의 단장이 계획서를 해서 산업경제부문과 그쪽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작년까지인가 해서 1차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압니다. 완료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도 계속 이제 추진하진 않으시고요? 이 2단계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제가 자신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재배 농가는 또 얼마 되시는지 이것도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파악이 안 되시나요? 민들레 RIC 사업은 네. 민들레 재배농가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명칭이 그렇게 돼 있지, 그거는 영세 가공업체라든가 네.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컨설팅 및 그런 그런 개발 이런 걸 자문해 주는 그런 그런 사업이에요? 예. 저는 이 양구에 예전에 민들레 농가가 지금 이제 불향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새로이 또 이렇게 또 추진단에서 하셔가지고 또 활성화가 되는가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질의를 하게 됐어요. 네. 예, 그거가 하긴 그렇게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는 재배 농가가 이제 형성돼 있지를 않고 아무튼 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민들레 재배 농가가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양구 민들레 향토산업이 좀 주춤돼 갖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민들레 재배 식재한 농가가 한 3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들레 장목반이 네. 양구 민들레 향토 사업하고 별개로 별개로 하시는 예지 업체하고 계약해 갖고 올해 하반기에 5톤을 납품하는 걸로 이제 계약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한 30여 농가가 올해는 추진됐고,
저기 민들레 영농조합법인이 활성화가 되면 내년부터는 재배 면적이 저기 예전 수준으로 갈 걸로 저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RIS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으신 거고요. 예, 그거하고는 예,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이제 지원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 이제 그 민들레 그 사업에 RIC 사업. 예. 예, 저희 부서에서는 뭐 지원한 건 아니시군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과하고 분석이 좀 이제 좀 분석해 주신 게 좀 필요해서 이렇게 또 뭐 활성화해서 민들레 농가에서도 또 많은 이제 국에 있을까 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또 제가 잘못 알고 또 이렇게 단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것은 저희가 민들레 향토산업 예. 그거에 대한 저기 실적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네, 단장님, 우리 김동료 의원님께서 지금 민들레와 관련된 그 RI 사업단 뿐만이 아니라 민들레 전체적인 그 관련된 부분도 아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민들레 향토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어차피 행감 자료에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 센터에 요구본의 41번인데 제가 일전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2012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네 이게 2011년부터 민사소송 그리고 뭐 형사권을 해갖고 올 상반기까지 여태까지 추진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10월 달에 최종 소유권 문제가 분쟁이 해결돼서 네. 현재 민들레 영농조합법인 현 법인 대표들이 소유권이 갖는 걸로 최종 법원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2년 동안 추진을 못했는데 네. 이제 곧 오폐수 처리 시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내년 봄부터 바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그동안 현 경영진이 민사소송 뭐 형사사건을 해서 마음의 고통을 받고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았는데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게 내년 상반기까지 정상 추진될 때까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민들레 농가에서 그 민들레를 이제 팔고서도 이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그러면 다 해결이 된 건 아닌가요? 예, 그거 납품을 해갖고 민들레 납품 가격을 못 받은 게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 그런데 대금이 올 상반기에 6월경에 농가하고 법인하고의 계약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민들레 가격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향후 정상화되면 그때 지급하는 걸로 하면서 더 이상 민들레 수매 가격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제 정상화하는데 합심하기로 했습니다. 그 농가가 다 그렇게 예, 그렇게 결정을 다 하신 수고를 거예요? 했습니다. 예. 예, 추후에도 이런 불이익이 안 닿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사업이 선발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김동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호 의원입니다. 현안대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일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업들인데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대책단의 그 금년도 지원한 농업 그 보조금이 대략 얼마나 돼요? 대략 보조금만 따지면 한 40억 정도. 40억 정도. 예,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현안대책단에서 그 농업정책과나 농업지원과의 농업보조금도 관리를 하시고 계시나요? 저희는 저희 부서 것만 관리하고, 예, 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군에서 양구군에서 그 농가의 농업 그 보조금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시정 연설에 보니까 약 한 내년도에 335억 정도가 이제 뭐 산업 농업 산업 경제 분야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중에 이제 대다수가 이제 농업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농업 지원금들이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특정 농가 또 특정 작목반에 어떤 편중 지원되거나 또 중복 지원되거나 이래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그래서 또 농가에서 상당히 불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보조금 데이터베이스를 현안 대책단에서 구축을 했죠, 시스템을. 예, 오래 했습니다. 예. 그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지금 현안 대책단의 보조금만 거기에 입력되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센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나 모든 것도 이게 중복 지원 또 특정인 지원 이건 문제점 때문에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이거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부서에 향토산업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920만 원을 용역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에 일전에 저희가 센터 직원하고 읍면 직원들의 교육까지도 같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는 보조 자료를 거기다 입력하면 그것은 누구든지 공유가 돼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언제 지원받았는지 그렇게 해서 공유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모든 보조금이 다 입력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인력 예산이 없어서 각자 이제 직원들이 입력해야 되는데 이제 과연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것을 최대한 입력해줘야 그 자료가 서로 공유가 되고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어떤 주무 부서가 없이 어떤 시스템에 그냥 담당자들이 거기에 입력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양구군에서 농업 분야의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물론 농산식품부의 보조금도 있지만은 환경부라든가 또는 산림청이라든가 또는 발전소 주변 마을 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서 이런 농기계라든가 이 농업 분야의 보조금들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좀 담당 부서가 이것을 철저히 데이터베이스의 타 부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부서뿐만이 아니라 군 전체의 어떤 타 부서와 이런 어떤 지원금에 대한 농업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이것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회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향후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한 타 부서 모든 것을 일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진짜 최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제가 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하기는 뭐하고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3년 전에 지원된 것까지는 이번 데이터베이스에 다 입력이 돼서 우리 센터만큼은
이제 중복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특정인한테만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그 보조금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게 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보조금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중복 하기 투자가 안 위해서.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센터 거만 우리가 관리하고 타 부서의 것은 뭐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아니 말씀인데. 그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타 부서라든가 그리고 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은 거기 뭐 기획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안인데 저희가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부서가 했으면라고 얘기할 계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농업부서 사항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 양구군에 예, 양구군 양구군의 저 농업 보조금의 이 데이터베이스인데 예. 이것을 그 센터 거만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거기에 지금 그 센터 거만 거기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 뭐 산림청이라든가 뭐 환경부라든가 다른 부서 거는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다 이걸 말씀해요? 그거는 뭐 꼭 기획실이 아니라 그거는 뭐 지금 제가 다 뭐 생태살림과라든가 뭐 건설방재과 어떻게 돼야 할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까지는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쪽에도 깔아주면 그쪽에서 입력하고 단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어디 부서가 명확하게 지정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저희는 단지 데이터베이스를 아니 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하는 것은 특정인의 어떤 그 중복 지원이라든가 편중 지원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그 적정성을 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런 공유를 다른 데서 정보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받아가지고 그 양구군 농민들이 공평하게 이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센터의 그 어떤 업무가 아닌가. 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타 부처의 것은 우리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 지금 하는 게 무슨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사실은 농민들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런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건 맞는데 그것은 그 해당 부서장들하고 거기 실과장들하고 좀 논의가 돼서 어디서 이제 주축이 돼갖고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끝날 사안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고 할 사안이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목적에 맞게 그 농업 분야 보조금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에 대해서는 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현안 대책단에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적정한 그 업무 어떤 그 분장이라고 하면은 그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적정하게 업무 분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문제 여기서도 중복 지원이라든가 편중 지원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하지만은 또 그 경쟁력 있는 어떤 농가라든가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 작목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농업 분야의 보조금은 정말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박과 관련해서 좀 전에도 그 농업 지원과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박이 양국은 5대 전략 작목이죠. 예. 그 읍면 행감에서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이제 수박 재배 면적 확대로 또 과다출하 등으로 수박의 가격이 하락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금년에 모두 아시겠지만은 수박뿐 아니라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가격이 하락됐습니다. 담당 그 과장님으로서 양국은 수박 재배 하락이 과연 그 수박 재배 면적 확대로 하락이 되었는지 좀 그 분석이 되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수박은 작년 대비 저희가 작년 대비 28헥타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난 면적은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올해 수박만 농산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수산물이라든가 모든 공산품이라든가 해서 이게 경기가 침체가 돼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압니다. 잘 알다시피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일본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본에서 강제적인 엔저 정책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산물이 일본 수출을 못하고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서 장기적인 국민 애도 기간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소비 심리 감축 이런 문제 때문에 꼭 농산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격이 폭락된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내년도 전 국민들께서 농가들의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사주는 분위기로도 반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가격 하락은 어느 한 군데서 잘못된 그렇죠. 게 아니니까 예 이상. 수박 재배 면적이 약 우리 군에 120헥타 정도 되고 시장 점유율이 한 16% 정도 되죠. 양구 수박이. 예. 이런 그 시장 점유율인데 농민들께서 수박 농가 지원 확대로 가격이 하락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좀 있고 행정에서까지 이제 그런 분석을 내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농산물 하락에 대한 이 자료에 대해서 분석에 대해서 좀 농업기술센터에 공무원들과 또 농민들에게 좀 적극적인 이해와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대 전략 작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대 전략 작목 재배 현황을 보니까 수박이 한 250농가에 120헥타 정도 되죠. 그리고 멜론이 50농가에 13헥타, 곰치가 23.7헥타입니다. 97농가에. 사과가 96농가에 88헥타, 아스파라가스가 13헥타에 29농가 이런데 이 전략 작목은 지금 양구군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전략 작목은 저희가 양구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 가격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저희가 상징적으로 5개 작목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이 5개 작목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농업 홍보용이면서 그리고 진짜 타 지역보다는 경쟁력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5대 전략 작목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고 다른 작목하고 해서 그렇게 차별성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걸 경쟁력으로 끌고 가고 또 농가 스스로도 이게 양구농업의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로구나 느끼면서 이쪽으로 확대가 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전략 작목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우리 군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장목 또는 그 앞으로 그 농산물의 어떤 시장성이라든가 또 경쟁력 뭐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그 농업 정책이라든가 어떤 전략적으로 이제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 5대 전략 장목 지금 그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지원 내역도 보면은 수박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자부담금 빼놓고 보조금이 한 7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멜론은 뭐 8천만 원, 곰치는 1억 3천만 원, 사과는 3억 5천만 원, 아스파라거스는 2억 1천만 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곰치는 1억 3천만 원 지원했는데 재배 농가가 오히려 줄었고 아스파라거스는 뭐 2억 원을 지원했는데 재배 농가가 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5대 그래도 양구군에서 5대 전략 장목이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좀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예컨대 5대 전략 장목이다 그러면 농가에서도 양구군의 5대 전략 장목이니까 이쪽에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또 이 장목을 또 그 재배를 하려고 하는 농가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단순하게 뭐 그냥 타 장목보다 재배 면적이 많고 또 뭐 가격이 근래에 좀 좋고 뭐 이래서 전략 장목으로 이렇게 선정하고 지원하기보다는 이것이 뭐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우리 지역에 과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장목인가 또 이것을 재배했을 때 다른 지자체의 어떤 농산물보다 경쟁력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선정을 해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성주 참외가 아주 유명합니다. 성주 참외가 보면 거의 그 5,022가구가 거의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재배 면적만 한 3,820헥타르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참외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성주에서 그 참외를 이렇게 많이 재배하는 것은 우선 그 토질이나 기후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품질도 좋고 또 이렇게 많은 그 67%의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주 참외가 참외 시장을 가격을 사실 어떻게 보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장목을 그 전략 장목으로 선정을 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그 육성하고 또 농가도 또 전략 장목이라고 선정하고 여기 참여하면은 또 참 기대만큼 농가 소득도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이고 또 정책적으로 이 전략 장목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 5대 전략 장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5대 전략 장목을 선정할 때 저기 시장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선정을 했으며 제가 왜 전략 장목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라든가 별도를 하냐면 농업인들이 전문성이 있지 곰치 재배하는 사람은 곰치만 재배하고 사과하는 사과 한두 개 장목하는데 수박처럼 저기 농가들이 전년도 장목에 소득이 높다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하도 움직여서 저희가 그 현재까지는 전략 장목에 대해서 한 5% 내지 약간 이득만 주는데 하여간 저희가 5대 전략 장목에 대해서
이점이라든가 특성 이거 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해갖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확실히 저기 월등한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 모든 농산물이 자기 지역에서 나는 게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물량이 돼야 되는데 저기 아직 저희께는 그렇게 안 되고 다행히 곰치나 시래기 같은 건 저희가 가격을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겠다라고 하면 저기 소비자는 그거 뭐 안 따지고 그렇게 사가듯이 저희가 생산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우리 받을 테니까 니네 사가든지 말든지 하고 저희가 끌고 가고 육성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국비가 지금 그 사과 재배에는 그 지원을 지금 안 해주고 있죠, 양구에. 예, 저희가 2, 3년 전부터 국비 확보하려고 FTA 자금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에 사업계획서도 올리고 그랬는데 농림부 얘기는 자꾸 저희가 재배 면적이 적고 그리고 아직은 적지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저기 하는데 그거에 하여간 조만간 저희가 저기 설득을 하고 계속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 과장도 조금만 기다려라 라는데 FTA 자금만 저희가 확보하면은 양구 사과 재배 농가들이 진짜 원하는 거. 그 재배 면적을 적다고 하면 우리 이제 88헥타잖아요. 예. 어느 정도를 그쪽에서는 그 적정 면적이라고 좀 국비 지원하는데 적정 면적이라고 판단하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 한 3,400헥타 뭐 이렇게 저기 얘기하는데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3,400헥타 늘릴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군비나 도비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게 많지만 그냥 단지 사과 재배 면적 확대 위주로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FTA 자금이나 아니면 국비를 확보하면 그때 사과 재배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양구군의 농가 소득을 위해서 더욱더 좀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실 의원님,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단장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화장실 안 갔다 오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안 대책 사업단의 어떤 정책성 문제라 그럴까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객토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부서명이 현안 대책 사업단 맞죠? 현안 대책 추진단입니다. 추진단입니까? 예, 예.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어떤 부서명은 어떤 부서에서 보는 사물을 좀 어떤 압축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들어도 좀 이해하기 이렇게 쉽게 되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양구군의 현안 대책 사업단 이렇게 하면은 좀 어감이 조금 생소하고 우리는 그동안 계속 접해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일반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이렇게 좀 하기에는 좀 생소한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저희 현안대책 추진단은 네. 어디 이제 상설 기구 조직이 아니라 네. 저희가 한시적인 기구로 해서 2년간 강원도청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한시적인 기구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부서명을 예. 다른 어떤 좋은 이름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현안대책 추진단이냐 이거죠. 그게 거기서 이렇게 지명해서 내려온 아니,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 승인을 받기 용이하게 기구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현안 자세한 대책하면은 굉장히 대책이나 방책이 필요한 업무를 보는 부서 이런 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는
방어적이고 좀 수세적인 이런 좀 어감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따라서 이런데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나 사업의 어떤 효율성, 또 어떤 사무의 극대화, 이런데 직간접적인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좀 이런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름값, 간판값 한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좋은 이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저 현안 대책 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이렇게 좀 골치 아픈 사업,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직원들도 좀 기피하는 부서, 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현안 대책 추진단의 그 업무 분장을 보니까 이건 진짜 정말로 양구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농업 분야에서 어떤 실력이 입증된 우리 또 공직자들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 인력들이 이 근무를 하고 사무를 봐야 양구군의 어떤 미래의 농업이 보장되고, 좀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름이 그 하는 일에 비해서 걸맞지 않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습니다만, 좋은 이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미래농업사업단이라든지 희망농정기획단이라든지, 이런 좀 듣기 쉽고 좀 반감이 가지 않고 친근감 가는 이런 그 부서명도 있는데, 현안 대책 추진단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일은 다 골치 아픈 일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또 골치 아픈 일만 많이 맡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걸 저희가 좀 개선할 방향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예.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 농업부서의 3객과를 운영하는 데는 저희 양구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 의회가 도와주시고 해서, 진짜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농업부서가 3객과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바라보니까, 저희가 현안 대책이 지금 현재 한시국이지만 나중에 의회에서 좀 도와주셔갖고 꼭 조직의 정식 기구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학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네, 정식 기구가 되면 물론 좀 기능과 역할도 굉장히 좀 보강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3객과는 아닙니다. 지금 이 현안 대책 추진단은 우리 본청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의 저희 그 조례나 행정기구 시행 규칙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장은 2개과만 분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우리 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우리 현안 대책 추진단이 이름도 바꾸고 역할과 분담 기능도 좀 강화를 해서 정말로 좀 본청 소속으로서의 어떤 뭐 결제관계라든지 이런 행정이 좀 운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라는 그 사업소가 있지만 우리 군에 정말로 우리 현안 대책 추진단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야말로 우리 군 지휘부하고 밀접한 그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조직은 군청 본소속으로 해놓고, 또 업무는 가서 센터 소장 밑에 가서 보게 해놓고, 요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제도적으로 좀 장치가 굉장히 미흡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조례나 규칙에 뭐 파견 규정이라든지 유임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훈령이나 요걸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갖고 그렇게 이제 그걸 좀 정당화 시켜 놨는데, 차제에 좀 이런 것도 뭐 자치행정관이나 기획실에서 이렇게 알아서 해주기 전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자기네 부서들의 어떤 정체성을 좀 확립한다 하고
좀 미래를 보장받는다는 이런 면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객토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예, 예. 예, 토장은 다 확보했습니까? 토장은 지금 해안하고 양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일전에 제가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해안하고 아직 양급이 안 돼 있는데 조만간 하긴 읍면장님들이 책임지고. 예산은 다 확보했고요. 예, 예산은. 예.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개인 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양구군에서 이걸 약간 좀 뭐 공영제식으로 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개인 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 객토에 참여하는 농가가 객토를 몇 차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 한 대에 저희가 35% 예, 그것을 농가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국비를 받아서 그 객토 지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겨울철만 되면은 예. 예. 근데 그거와 그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예전에 한 15년 전에 하고 이런 것은 네. 이 객토 사업하고는 틀리고요. 그건 융자였죠. 예, 그때는 전액 융자고. 융자할선이었죠. 예, 그게 15년, 20년 전인가 이제까지는 활발했는데 그게 이제 객토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 객토를 하는 이점보다 그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는 농가 스스로들이 이제 안 하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 문제를 제가 하는 것은 그 토장을 각 읍면에서 이제 이렇게 장소 선택이나 이런 걸 하니라고 굉장히 이제 또 고충들도 많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또 갈등도 좀 소소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토의 전제 조건으로 토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서 그 토장의 질이나 위치 선택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몇 년 전에 양구군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국토해양부하고 협조를 해갖고 양구군의 국도 선형계량공사 구간을 저희가 미리 그걸 파악을 해서 208병원이 있는데 그 토장을 확보해서 사업을 굉장히 저가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저희가 농공자 단지도 저렴한 그 비용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토장 문제도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읍면에 군도 확포장 군도 우리가 그 개량 계획이나 또 연장 계획 또 농어촌도로 개설 계획들이 다 저희가 그 수립 내지는 거의 다 그런 것을 입안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장 문제만큼은 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저희가 좀 윈윈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나 이런 그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올해 처음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로 개량 사업하고 연계하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약간 변수가 농가들이 어떻게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최상도 15톤 덤프가 5,000대 이상이라든가 10,000대 정도가 돼야 이게 사업자가 운영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한 달 이상을 신청을 받았는데 2,300대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중개업자하고도 협의하는데 이거 갖고는 어떻게 손을 대기도 힘들다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 객토 차원에서만 그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우리 농업 환경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농업이 그 고령화되고 또 농업 구조가 현대화되면서 그 장비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가져오려면은 전부 다 이게 논밭이 이 대형화되어야 되고 면적이 대형화되어야 되고 다 평탄화되어야 됩니다. 또 합병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면에서 그 토사의 그 양은 수요는 엄청날 거다. 단지 이제 그런 것을 필요를 전부 다 개인이나 농업경영자나 농업법인에서 느끼면서도 그것을 일시적으로 개인 부담을 하기에는 이것이 너무 좀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바로 농업 분야 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바로 과장님 같은 이런 농업 추진 기획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에서 저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재원을 더 저희가 확보를 해서 보주 비율이나 이런 조건을 좀 좋게 해줘야 된다. 그것만이 양구 농업의 어떤 미래의 기반을 다진 거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장을 저희가 잘만 선택을 하면은 용이롭게 선택을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동면 우리 군수께서 동면 그 연도 순시 때마다 몇 년 전부터 왔어서 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갖고 동면 도사리 고개 그 넘어가는 고개를 굉장히 낮춘다고 그런 말씀을 몇 년 전에 계속 하셨습니다. 여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를 토장으로 확보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면은 양구읍 지역, 동면 지역, 남면 지역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토장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급 비용만 싸면은 이거 수량은 이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그 5번째 양구군 5대 전략 장목 육성이 있는데 그 아까 임철호 의원께서도 먼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수박하고 사과 여기 5가지 장목이 있는데 수박하고 사과가 지금 현재 좀 사업비도 많고 좀 많이 그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박을 보면 지금 재배 면적이 120헥타 36만 평에 사업비가 한 110억 5년 동안 그렇고 사과는 88헥타 26만 4천 평에 한 32억. 거의 별 차이, 조금, 몇 헥타죠? 한 30헥타 정도 차이 나는데, 예산은 5년 동안 한 4배 정도, 수박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잘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좀 지원하다 보니까 수박에 많이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수박에도 많이 돼야 되겠지만 당연히 사과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 보면 그 보조 사업으로 한 금액이 26만 4천 평에 1억 7천, 자부담분 빼면 1억 7천 4백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과를 주로 이제 특화 작물로 하고 있는 경상북도나 이런 지역하고 양구하고 경상북도의 일부 시군 잘 되는 시군하고 양구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파악하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박하고 이제 사과의 이제 지원액이 차이가 난 것은 수박은 저희가 국비나 도비 확보를 많이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늘어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과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아직도 면적이 적다 그래서 저희 군비하고 도비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저기 사과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저희가 도비를 2억까지도 확보해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국비 확보에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대 주산지하고의 저희하고의 차이점은 우선 국비 지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재배 면적이 월등히 차이가 나고 재배 농가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진짜 경쟁력 있는 작목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사과일 것 같습니다. 양구군의 아주 진짜 경쟁력 작목은 사과일 것 같은데 그것을 하여간 최대한 확대하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하여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국비 확보 노력이라는데 국비 지금 뭐 최근 한 5년간 보면 수박은 한 11억인데 1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100 몇십억 중에 11억이고 어찌됐든 뭐 사과는 국비 확보가 뭐 1억 한 번 있었던 거밖에 없어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하여튼 사과의 예산이나 뭐 지금 그 경쟁력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한 작목인데 그래서 여기 뭐 5대 작목에도 지금 들어가고 앞으로 많이 키우려고 하는데 경북이나 이런 데 잘 되는 군하고 양구군의 그 차이는 어떤 뭐 차이가 있어서 뭐 기술력이나 아니면 뭐 어떤 파악하신 게 있으면 예산 지원 말고 다른 분야에서 저 아래 경북이나 뭐 주산지는 뭐 그 재배가 재배 농가들이 몇십 년씩 한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통 한 농가가 최소한도 1헥타 이상씩 대형 면적을 재배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농가는 뭐 한 10여 년 이상 뭐 20년 했다고 그러지만 이제 저희 양구 같은 데는 거의가 5년 미만 재배 농가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사과 재배 농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재배 기술 교육을 한 달에 2번씩 계속 향상시키는데 저 아래 재배 농가들이 와서 보면 이제 양구의 몇 분들은 그리고 한 10% 이내 분들은 자기네 기술과 전문성을 충분히 앞섰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해당 현안대책 추진단에서 뭐 실무자들이 농가 과수작목반이나 이런 분들하고 성견지견학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한 해 14년도에 어느 정도 한 몇 회 정도인지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3회 정도 갔다 왔습니다. 본 의원이 사과 작목반하고 경북 의성군하고 군위군 이런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양구군의 사과 농가는 땅에다 나무를 심는 정도 수준. 거기에 가봤더니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양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키워야 된다, 육성시켜야 된다는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거기서 그쪽 농가들이 하는 말이 거기는 사과밭 이런 데에 뭐 거름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가봤더니 거기는 저희는 뭐 그냥 뭐 노타리 치고 이렇게 복토해가지고 나무 심고 그러는데 거기는 1년 전부터 각종 뭐 유기물 뭐 그런 뭐 탭이나 이런 것들 넣고 뭐 1년 전부터 그냥 바로 심는 게 아니고 노타리 치고 바로 심는 게 작물을 심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거기를 이제 밭을 예정지 관리라고 해서 관리도 하고 또 뭐 두엄 같은 비료가 될 수 있는 것도 온도 체크해 가면서 그리고 숙성시키고 또 묘목도 이제 다 관리해서 포장 관리도 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한 사과밭 하나 한 줄에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올 정도로 사과도 많이 달리고 아주
관리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 그쪽 지역에서 이 해안, 이 펀치볼 지역이나 이 양구 지역이 기온이 워낙 재배 조건이 좋고 당도가 좋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그 농사도 한 뭐 작게 시작해가지고 뭐 2,000평이든 1,500평이든 농사를 지면서 이 농민들을 그 사과 농가들을 가르쳐주고 또 자기가 짓는 그런 단지를 그 뭐 종포 그 뭐야 시범 포장이나 이런 걸로 좀 운영하면서 여기 농가들한테 그런 걸 해주겠다고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이 오면은 그런 지원이나 그 뭐 보조 사업에 우리 양구군의 미래 그 5대 특화 작물인 사과를 위해서 혹시 그런 분들 오시면 그 뭐 지원을 좀 해서라도 예산 지원이라도 좀 해서 보조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그 여기 사과 농가를 위한 아니면 과수 농가를 위한 그런 강사나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저기 하여간 선진 재배 농가가 양구 저기 농가들하고 연계돼 갖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면 저희가 강사는 언제든지 채용하고 그리고 아까 예정지 관리 저희 양구군에서도 지금 사과 재배하기 전에 예정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1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정지 관리를 해야 앞으로 20, 30년 동안 그 소득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갈 거고 저희가 또 그런 식으로 지도할 겁니다. 예, 앞으로 이 과수 아까 여기 뭐 5년 동안 이제 지원한 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특정 그 과수에 많이 지원되어 있는 게 있어 장목에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가 됐다면 그 다음으로 키워야 될 그 5대 장목 중에 하나를 또 중점적으로 키워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여튼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42번째로 40페이지에 그 펀치볼 시래기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펀치볼 시래기 사업에 뭐 예산으로는 뭐 거의 한 뭐 몇 개년에 걸쳐서 한 50억 이상씩 이렇게 막 예산을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래기 명품화 사업 추진이 하거나 또 여기 향토산업육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게 지금 현재 그 시래기 명품화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래기 명품화 사업이라 해서 1번에 저 명품화 사업은 저기 농림부 공모 사업이고 두 번째 펀치볼 시래기 마을 조성 사업은 안양부 공모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시차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라 갖고 이게 저희가 덕장 위주 농가들의 덕장 위주로 올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지원했는데 저희가 소비자들이 보니까 소비자들은 건시래기보다 삶은 시래기를 대단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해안에 법인에다가 그 법인들이 원하는 가공시설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여기 오유래 쪽에 진짜 종합 가공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가공 1차 삶은 시래기가 1차 저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등어하고 저희가 삶은 시래기 지금 제품을 만드는데 타 시래기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그런 모든 그렇게 혼합 제품을 만들어서 시래기를 한 차원 높게 부가가치를 높게 가는 방법이 양구 시래기가 사는 방법이고 저기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시군에서 저희가 이제 시래기가 잘 팔리 홍보를 양구군에서 다 하고 예산 다 쓰고 다른 군에서 지금 시래기 사업 같은 거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뭐 4억 6천 들여서 소규모 공장을 져주고 그런 가공 시설을 져주고 해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이게 영세 업체들이라서 뭐 자부담분을 지원을 못해서 그 어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던데 자부담분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양구군의 기업들이 다 망가지고 뭐 진짜 지역 농산물 다 이용해서 가공해가지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분 비율을 낮추고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양구군에서 이거 크게 한번 키워보려고 하면 지금 50%로 되어 있는 거 자부담분을 한 20, 30%로 줄이고 보조를 한 70%에서 한 20억짜리 공장 줘가지고 아까 뭐 삶은 시래기 뭐 고등어하고 연결 홈쇼핑에서 와서 촬영을 하는데 공간 한 10몇 메타 되는 데서 촬영하는데 그게 그 시래기 뭐 삶고 가공하고 뭐 이게 거기다 생선 넣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0억을 들이든 지금 뭐 3, 4억 들여가지고 조그만 뭐 창고 하나 짓고 이러지 말고 20억을 들이든 30억을 들이든 대형 가공 공장을 줘서 아 양구에 가면 시래기 식당도 멋진 게 있고 또 가공 시설도 이렇게 멋진 게 있어서 누가 와서 봐도 감탄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시래기는 유명해졌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주 영세 업체에서 연 만드는 공장이나 뭐 간단한 뭐 어디 그런 공장처럼 한과 만드는 공장처럼 협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해안에 뭐 과거에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보조 사업으로 지금 농협에서 그래서 사용하고 있던데 김치 절임 공장 같은 오유리 지역에 대형 공장들 그런 거 조립식 건물 있는데 그런 거 뭐 회수를 하든 그게 지금 현재 소유가 농협이 어느 정도 예산을 내서 그거를 그냥 거의 가져가다시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거? 그게 농협 보조 사업이라 갖고 이제 의원님이 저기 얘기하신 사안은 잘 압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자기네한테 임대 달라고 이제 하는데 농협이 뭐 거절하고 그렇다고 또 자기네들은 뭐 효율성 있게 활용하지도 않고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도 가동 안 하고 있고 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못 지면 그런 거라도 어떻게 농협하고 협조해서 이런 그 시래기 지금 생산량도 엄청 늘어나고 재배 면적도 늘어나고 연간 소득도 엄청 늘어나는 걸로 지금 결과 보고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듯이 그 시래기 사업에는 지역의 향토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아까도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서서 아니면 양구군에 나서서라도 대형 공장 강원도에서 져주겠다고 하는데 강원도지사께서 그 선거 전에도 오셨었지만 그 해안에 그런 큰 공장 져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분 그거를 이제 군에서 협상을 해야죠. 그래서 자부담분을 좀 줄여서 특화 사업으로 진짜 한다 그러면 다부지게 한번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은 되지 않습니까? 재배 기술도 되고 이제 가공 시설이나 그런 거 하는 것도 전국 최고 시설이 그 능력을 가졌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그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도 예산 지원해 주겠다는데 보조 비율을 좀 협의를 잘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가공 공장은 하여간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기 뭐 대형 가공 공장인데 그것은 하여간 그거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거는 공감하니까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저온저장고하고 시설하우스 사업들, 뭐,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 이제, 농가들이죠. 농가들하고 업체들하고의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 좀 확인 감독 잘해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평, 5평, 10평, 이런 식으로 뭐 법인은 뭐 10평 이상 질 수 있고 개인은 3평이나 뭐 이렇게 작은 거밖에 안 해주면 지금 아시다시피 시래기도 그렇고 과수도 그렇고 보관해야 될 평수가 10평, 20평이 필요한데 3평짜리 이렇게 해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법인이나 장목반 아니면 개인한테까지 그런 그 저온저장고 크기를 늘려서라도 과수를 보관해서 연중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거는 제가 지금 문제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게 우리가 저기 군에서 3평, 5평 지원하는 것은 일반 농가고 저희가 과수 농가나 쓰레기 재배 농가는 별도의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농가들은 그렇게 다양화로 가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이제 그게 군비나 도비로 할 사는 못하고 국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특히 과수의 저온 조정고 때문에 문제가 아주 문장 발생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저온 조정고 가는 유형하고는 다시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그 필요하다는 걸 공감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뭐 제가 경제관광과 저희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양구군 제가 봤을 때는 양구군 각 실과소 중에서는 최고로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고 또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런데 또 위원들이 이제 뭐 사무감사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또 낮에는 가서 농민들하고 뭐 민원 해결하고 그런 것들 현장 확인하러 다니고 밤에는 계속 자료 요구하는 것들 답변하느라고 하여튼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농업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로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농업정책과장님, 뭐 이상국 과장님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또 최학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정말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양구군 농업이 좀 더 발전되고 또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확인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저기 기대에 부응되도록 저희 센터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네. 현안대 추진단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